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은 나무를 쪼개 불을 피우죠. 그래서 목생화가 됩니다. 불을 살려주잖아요. 그죠?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해줍니다. 자, 화는 불이니까 나무를 태워서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죠. 또 땅에 비가 와가지고 축축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그걸 말려주죠. 그래서 땅을 굳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죠. 그래서 화생토 됩니다. 토는 금을 보존해주죠. 금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땅 속에서 이제 바위 속에서 금을 캐내죠. 또 금은 수를 생해주는데 금 자체가, 자, 아까 비가 와가지고 땅속을 스며들어가지고 여기 안반이에요. 안반에 딱 스쳐가면 깨끗한 물이 되죠. 그래서 항상 맑은 물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금생수가 됩니다. 또 나무에 물을 주면은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수생목합니다. 자, 오행의 상생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상생관계는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하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모성애와 똑같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은 아무리 어려운 주변의 여건이 주어져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것, 입는 것을 마다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식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상생관계는 생이 우선이므로 만약에 극을 할 상대가 있더라도 극을 먼저 안 하고 생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극을 생하느라고 극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탐생만극이라 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탐생만극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유입니다. 또 이제 서로가 상생을 하더라도 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다화시.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 불을 피워 나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목다화시입니다. 화다, 토, 초.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어떻게 됩니까? 토가, 자, 흙은 달달 볶아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뭄이 너무 들면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말라가지고 갈라지고 그렇죠. 그럼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다.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죠. 토다 금매. 자, 흙이 너무 많으면은 금이 땅 속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토다 금매에 해당됩니다. 금다 수탁. 자, 금이 너무 많으면은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녹이 썰어 가지고 이제 버럭게 되죠. 그래서 탁수가 되어버립니다. 수다 목부. 자, 수가 나무를 생해주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뽑혀 가지고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수다 목부는 뿌리가 뽑힌 나무가 둥둥 물에 떠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생을 하다가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목생을 하나 불이 너무 많으면 목이 타버리죠. 아예 자취도 없이 감춰버린다. 그래요. 화다 목분. 화가 많으면 목이 태울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다 사라져버리죠. 화생토를 하나 흙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 토다 화식이다. 토가 많으면 다시 말해 흙을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죠. 그런 현상이 똑같습니다. 자, 토생금을 하나 금이 많으면 흙이 변색된다. 금다 토변이죠. 여기도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금생수를 하나 물이 많으면 금이 물에 빠진다. 수다 금침입니다. 자, 금은 물속에 깔아앉아 버리죠. 우리 이제 사주를 나중에 볼 때 그 해당되는 육친이 금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해당되는 육친 금이 만약에 아버지다 그런 것도 아버지가 물에 빠져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수생목을 하나 나무가 많으면 물이 쫄아든다. 목다 수 축이다. 자, 물은 조금뿐인데 물 줄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싹 말라버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행의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됩니다. 또 이제 오행의 상극도. 자, 목화토금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씩 건너뛰면은 극이 돼버립니다. 목은 토를 극한다. 자, 요 뜻은 옛날에는 자, 철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나무를 그래가지고 꽃갱이처럼 해가 만들어가지고 파고했습니다. 땅을 파고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토를 극하죠. 또 한정된 땅에다가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수분들, 영양분 전부 다 빨아먹어 버리죠. 토가 흙이 황폐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목극토에 해당됩니다. 자, 토극수 하나 건너뛰면 토극수죠. 자, 뚝을 쌓으면 물이 흘러가다가 물이 막혀서 못 내려가죠. 그래서 토극수가 됩니다. 또 하나 건너뛰면은 수극화죠. 물이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수극화에 해당되고 화극금입니다. 쇠를 캐내어 가지고 재련을 하죠. 불 가지고 재련을 하죠. 그래서 화극금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건너뛰면은 금극목입니다. 금은 도끼도 되고 톱도 되고 납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려면은 옛날 같으면 도끼 가지고 그랬죠. 지금은 톱으로 하죠. 그래서 금은 목을 극한다. 이렇게. 자, 상극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서로 이제 극하는 걸 요걸 이제 감나옵니다. 자, 요게 설명 한번 다시 드립니다. 오행의 상극. 상극이라는 것은 오행관계의 서로 반대되는 극해성을 말한다. 목극토 하는 것은 나무는 흙을 뚫는다. 나무가 많으면 땅이 황폐화된다. 또 토극수, 흙이죠. 뚝은 물의 흐름을 막는다. 땅속에 물을 저장한다. 수극화, 물은 불을 끈다. 화극금, 불, 대장간은 자, 쇠의 형태를 바꾸고 녹인다. 금극목, 쇠, 도끼, 톱, 나무를 베거나 다듬는다. 자, 외울 건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요거는 서로 상극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음양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